조 디스펜자 박사는 사고와 감정, 에너지의 힘을 과학적으로 탐구해온 뇌과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는 본래 척추 손상으로 걷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스스로의 의식과 감정을 훈련하며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변화가 곧 현실의 변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듭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며 어떤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 디스펜자 박사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핵심 가르침을 배워봅시다. 1.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똑같은 일만 반복될까?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운이 없어서 그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조 디스펜자 박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의식과 감정,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과 생리학, 에너지장 이론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 자주 느끼는 감정이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 실패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몸은 그에 맞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변화가 어려워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창조는 시작됩니다. 삶의 방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지속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뇌와 몸의 작동 원리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경험이 오늘을 지배하게 둘 수도 있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오늘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해 나는 창조자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요. 이 믿음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조금씩 더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언젠가 그 믿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이렇게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2. 미래의 감정을 미리 느껴라.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벌면 여유가 생기겠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느끼게 될 거야. 마치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끌어오고 싶다면 그 미래의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느끼고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뇌와 몸을 재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미래의 감정을 미리 느끼기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통장에 돈이 없어도 뇌와 몸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동도 바뀌고 선택도 달라지며 결국 그 감정에 어울리는 현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뇌는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겠죠. 결국 그 감정이 그 사람의 현실을 계속해서 끌어오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를 안정시키고 몸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킵니다. 사랑을 느끼면 뇌의 연결망이 확장되고 창의성과 직관이 깨어납니다. 미래를 미리 느끼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생리적 작용입니다. 그 감정이 강할수록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몸은 그 기억을 현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끼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감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의 감정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평온함, 기쁨, 감사, 사랑, 풍요로움 같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그 감정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을 통해 미래를 기억하라. 아주 강렬한 감정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뇌와 몸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래의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 미래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살아보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매일 그 감정을 먼저 느껴보세요. 느끼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3. 피해자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걸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며 삶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곤 합니다. 환경, 부모, 배우자, 사회, 혹은 과거의 상처 탓을 하면서요. 물론 그 모든 것이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 박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현실의 창조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사고란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이 외부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그 일 때문에 나는 망가졌어.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맙니다. 변화의 힘이 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외부 환경이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환경의 노예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무너지고 과거의 한 장면 때문에 오늘의 선택을 주저하게 된다면 삶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처는 현실이었고 고통도 실제였죠. 하지만 그 기억에 계속 머무는 한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하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연습.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 훈련이 반복될수록 진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건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감정과 생각, 반응을 내가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곧 에너지로 변하고 그 에너지는 새로운 현실을 끌어오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극복이 곧 되기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해자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 감정의 반응을 억누르려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사고방식을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해. 나는 상처를 잘 못 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안에 안주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감정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결과일 뿐 본래의 성격은 아닙니다. 피해자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건 단지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뇌의 연결망이 바뀌고 몸의 화학작용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선택하는 연습,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 책임을 다시 내 안으로 돌리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변화는 오직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창조자가 됩니다. 4. 과거의 감정은 당신을 과거에 가둔다. 과거를 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억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기억에 달라붙은 감정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은 기억을 붙잡고 그 감정에 머무는 동안 당신은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실패했던 경험, 부끄러웠던 순간들,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단지 기억만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분노, 수치심, 두려움, 외로움까지도 함께 되살아나죠. 그리고 그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는 순간 뇌는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가로막는 방식입니다. 몸은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걸 모릅니다. 뇌가 감정을 다시 불러오면 몸은 마치 지금 그 일을 다시 겪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죠. 결국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뇌와 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상태를 몸이 감정의 기억이 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아니라 몸이 감정의 저장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고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각입니다. 지금 내가 반응하는 이 감정이 현재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둘째는 선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더 이상 내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감정일수록 그만큼 뇌와 몸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인식 하나, 감정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는 연습이 반복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 감정이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무를 수 있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감정은 원래 지나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벽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흐름을 막는 벽 말이죠. 조디 스펜자는 말합니다. 과거의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고요. 그 감정을 붙들고 있던 손을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전히 내려놓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당신의 삶은 과거의 감정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이 아닙니다. 5.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인격에서 나온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조디 스펜자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성격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반복하는 행동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에너지 패턴, 삶의 방향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말을 떠올리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감정을 기본값처럼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연 그 현실을 만든 인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불안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감보다는 걱정이 앞섰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죠. 조디 스펜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하는 힘입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생각,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말들, 익숙하게 반복하는 감정 반응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들이 지금의 현실을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인격이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반응 중에서 나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늘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단 10분이라도 먼저 시작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인격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행동이 달라질 때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디 스펜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인격으로는 결코 새로운 현실에 도달할 수 없다. 반드시 한 계단 위에나 새로운 사고방식과 태도를 지닌 내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라도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과거의 자아가 아니라 미래의 자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은 단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6. 결핍의 감정은 창조를 막는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간 이룰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엔 달라질 거야. 얼핏 보면 희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조디 스펜자 박사는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족하다는 감정 상태에서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족함이라는 감정은 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나는 지금 부족해라는 생각은 뇌와 몸 전체에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뇌는 나는 지금 이 상태다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다고 느낄수록 풍요의 감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고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창조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끌어오고 싶다면 먼저 그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풍요를 원한다면 지금 풍요로운 사람처럼 느끼고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사랑을 주는 사람처럼 행동해 보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상상이나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뇌는 감정의 강도에 따라 기억과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창조자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해서 먼저 느끼는 감정.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연습하다 보면 그 감정이 몸과 마음에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엔 기본값이 됩니다. 창조의 에너지는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감정 상태가 되어야 뇌와 몸이 협력하여 새로운 현실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직 안 됐어.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라는 감정은 뇌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게 되고 그러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앞서야 현실이 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감정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창조가 아니라 반응일 뿐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고 느끼고 살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 기억된 미래를 만들어라. 보통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 과거를 떠올립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불러오며 그 기억에 머물곤 하죠. 그런데 조 디스펜자 박사는 전혀 다른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래를 기억하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마음속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것을 기억된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계획하거나 기대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감정이 강하게 결합된 이미지를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든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든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감정을 통해 떠올리는 미래는 뇌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리며 감사함과 감격을 느낀다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그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이것이 기억된 미래입니다. 감정을 통해 미리 살아낸 미래가 곧 새로운 현실을 끌어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끼죠? 바로 거기에서 창조와 반응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변해야 감정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강조합니다. 현실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감정이 뇌와 몸을 새롭게 프로그램하고 결국 새로운 현실로 이끌게 됩니다. 기억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것. 뇌는 그 미래를 지금의 기억처럼 저장하고 몸은 그 미래에 맞는 상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끌어오는 창조자가 됩니다. 8. 변화는 불편함에서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꿉니다. 새로운 삶, 더 나은 나,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죠. 하지만 정작 변화의 문 앞에 서면 망설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변화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익숙한 감정,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생각 속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그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함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익숙한 틀 안에서는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한 결과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강조합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에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생각을 하려 하면 뇌가 저항합니다. 이건 나답지 않아.
그렇게 해봤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새로운 감정을 느끼려 하면 몸이 반응합니다. 불안해지고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어져요.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과거의 자아가 버티려는 마지막 저항이고 그걸 넘어서면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불편한 순간을 넘기는 작은 승리들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던 그 아침, 침대에 눌러앉고 싶은 욕구를 이겨낸 순간, 늘 참았던 말 한마디를 용기 내어 꺼냈던 순간,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시간, 그 조용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성장의 징후입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반복과 훈련을 통해 그것을 새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생각이 어느새 당연해지고 불편했던 행동이 습관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니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불편함은 나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신호가 아니라 미래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낯설고 불편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만 진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9. 감정은 유전자를 바꾼다. 우리는 흔히 유전자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성격, 체질, 건강 상태, 운명까지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유전자를 바꾼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유전자 중 일부는 꺼져 있고 일부는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켜질지, 꺼질지는 환경,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장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몸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회복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때 유전자 차원에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반대로 세포 재생이나 치유를 돕는 유전자는 비활성화되기 시작하죠. 반면 사랑, 감사, 기쁨, 평온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몸은 이완 상태로 전환되고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면역세포는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세포 재생을 돕는 유전자, 항암 기능을 가진 유전자, 신경회복을 지원하는 유전자들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생물학적 설계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는 감정에 따라 몸속에서 어떤 유전자가 켜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더 이상 유전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꾸는 순간 유전자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죠.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한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감정을 선택하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의 힘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는 좋은 약도 특별한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의 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곧 당신의 유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당신의 몸과 삶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9가지 통찰을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 감정이 현실을 이끌고 미래는 지금 이 순간 감정으로 먼저 살아보는 것. 그리고 피해자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법. 과거의 감정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며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매일의 감정을 선택하는 연습. 불편함은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감정 하나가 유전자조차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달라지면 현실도 달라진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 삶이 곧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성공을 향해 변화하는 잘 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